FAT 1급 2020년 제4차 42회 실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반복적인 학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와 암기가 될 것입니다. 1번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 자료 설명. 주식회사 첼리스와 신규 거래를 체결하고 받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평가 문제. 주식회사 첼리스에 대한 거래처 등록을 수행하시오. 코드 번호는 6000번이고 구분은 전체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메일도 입력할 것. 거래 시작일은 2020년 1월 2일로 할 것.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코드 번호는 6000번. 거래처는 주식회사 첼리스. 사업자 등록번호 0번. 11081 11081 02134 02134. 그리고 대표자는 윤지수죠. 대표자는 윤지수. 엔터. 전체 0. 기본사항에서 업태는 도소매업, 그리고 종목은 악기, 사업장 주소는 충정로 7길 하고 치면 나와서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래 시작일을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 안 바꾸면 틀립니다. 거래 시작일은 2020년 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020년 1월 20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적용. 요거 안 바꾸면 틀립니다. 그리고 추가사항 가서 4번에 담당자 메일 주소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2번 계정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수정입니다. 자료 설명. 지형악기는 온라인 매출 상승으로 택배 수요가 증감에 따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재료의 구입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평가 문제. 850번 회사 설정 계정과목을 포장재료비로 등록하고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를 등록하시오. 계정 구분은 4 경비, 현금 적요, 대체 적요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850 여기다가 850 하고 치면 바로 가죠. 회사 설정 계정 과목에다가 포장 재료비 그리고 경비 구분은 4번 하랬죠. 계정 구분은 4번의 경비, 현금 적요 1번에 포장재료 현금 구입을 입력하고 대체적요 1번에 포장재료 법인카드 구입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거래처별 초기율입니다.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입니다. 자료 설명. 지형악기 주식회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평가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율 사항을 수정 및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를 클릭합니다. 먼저 외상 매입금, 여기 외상 매입금 FE 제1악기 2천만원, 또 FE 노노 소리 1500만원 1호 플러스 엔터. 그리고 미지급금 있죠. 미지급금 FE 진수사무, 여기다가 진수사무 150만원, 또 FE
성환전자 480만원 48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입니다. 20만원짜리네요. 자료 설명 사무실 업무일지를 인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서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평가문제 1.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2.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이 서식을 작성하시오. 사무실 업무일지를 인쇄했습니다. 도서인쇄비입니다. 차변의 도서인쇄비 20만원 그리고 대변의 현금 20만원 이것은 출금전표 도서인쇄비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0808 출금전표 1번 도서인쇄비 826번입니다. 금액은 20만원 200 플러스 엔터.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전체 메뉴에서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거래일자는 2020-0808 상호는 충무아트상사 성명 신동진 그리고 사업장 주소를 적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고 거래금액을 적고 엔터를 치니까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그냥 공란을 넘기고 아까 도서인쇄비 계정과목 코드 번호가 826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할 때는 계정과목 코드를 이렇게 봐두는 게 좋습니다. 826 도서인쇄비 이렇게 적게 되면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 2번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증비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고 자료설명 광고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평가 문제는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광고 홍보용 전단지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되는데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우리카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공제 요건은 이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부가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 광고 선전비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8월 10일 차변에 광고 선전비 800번대입니다. 432,000원 432,000원 대변엔 미지급금 거래처 플러스 우리카드 두 개가 있죠. 이거 찾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번호가 있는 16자리 이걸 찾아야 됩니다. 밑에는 가맹점 번호입니다. 위에 거 16자리의 신용카드 번호가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금액은 432,000원. 3번 약속어음의 발행거래입니다. 전자어음 주식회사 미래악기 귀화 800만원 지급일은 2020년 10월 12일 발행일은 2020년 8월 13일입니다. 자료설명 주식회사 미래악기의 상품 구입 외상 대금 중 일부는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요 금액이 바로 800만원입니다. 잔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보통예금 계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회사 미래악기의 외상매입금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냐면 거래처 원장 8월 13일을 조회를 해야 됩니다. 자, 평가 문제.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 수령일 2020년 8월 13일 금융기관 국민은행 당좌 매수 한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요 거래 자료는 분계를 하라는 겁니다. 분계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는 어음을 발행했죠. 지급어음 800만원, 그리고 잔액은 보통예금, 이 지급어음을 800만원 적었지만 이 보통예금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외상매입금 요 금액을 확인해 봐야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합니다. 거래처 원장 외상매입금 8월 13일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조회해서 1000만원이 나왔다. 이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한다면 보통예금은 200만원이 되는데 이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보통예금 다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을 하라 그랬습니다. 거래처 원장은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체 메뉴에서 여기 거래처 원장이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8월 13일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0813, 또 0813.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여기다가 외상매입금 251번, 그리고는 엔터 쭉 엔터 치면 됩니다. 하게 되면 여기 미래악기 나와 있죠. 미래악기에 대한 게 외상매입금 잔액이 1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하게 되면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0만원, 대변엔 어음 발행한 것은 지급어음입니다. 지급어음 아까 800만원이었죠. 800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2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거래처 원장 창을 닫고 일반 전표 8월 13일 차변에 외상매입금 251번 플러스 미래악기 1000만원, 대변에 지급어음 252번 같은 미래악기죠. 5007 800만원 8 플러스 엔터, 대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우리은행 200만원 2 플러스 엔터. 이 문제는 지급어음에 대해서 전자어음을 등록을 하라 그랬습니다. 전자어음을 등록하려니까 요 기능 모음을 클릭합니다. 여기 어음 등록이 있습니다. 수령일은 8월 13일입니다. 날짜 바꿔줘야죠. 8월 13일 적용. 그리고 어음 종류는 전자어음입니다. 그리고 수령. 금융기관은 클릭을 하고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당좌 확인. 그리고 시작 어음 번호는 004.
그 다음에는 2020 0813 123456787 하고 매수는 한 매입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등록 아니요. 그리고 이 어음이 등록이 끝났으면 자금관리 F3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어음 상태 발행 나와 있죠.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등록한 게 나왔습니다. 확인. 만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만기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기일은 2020년 2020 1012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능 모음에서 어음 등록을 하고 F3 자금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신규 매입 자산의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거래명세서 나와 있고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자료 설명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평가문제 1번 거래자료를 일반접수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2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일반접수 입력하는 문제가 2점이고 고정자산 등록이 2점입니다. 코드번호, 자산명, 취득일, 상각방법, 경비구분, 내용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학원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이 면세를 구입했습니다. 차변의 차량은 방구 1,500만원, 대변엔 미지급금 1,500만원을 일반접수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을 합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8월 18일 차변에 차량 운반구 1,500만원, 대변엔 미지급금 플러스 한국학원 1,500만원,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해서 고정자산 등록 여기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합니다.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입니다. 여기다가 차량 운반구 확인, 그리고 엔터. 코드는 1001번 1001 A 승용차죠. A 승용차. 취득일은 8월 18일 2020 0818 그리고 정액법입니다. 여기 정율법이 아니고 정액법이죠. 여기 9번을 보면 지금 정율법 되어 있죠. 여기 클릭을 하면 정율법은 0이고 정액법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써야 되겠죠. 삼각방법은 1, 정액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취득 및 증가에 들어가야죠. 여기다가 신규 취득 및 증가 1,500만원. 그리고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5년 엔터. 요거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방법 요거 바꾸는 거 정액법일 때는 1번이고 정률법일 때는 0번입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적는 거, 그 다음에 신규 취득 및 증가 요거 세 가지만 적으면 됩니다. 신규 취득 및 증가, 삼각방법, 정액법 1번, 내용연수 5년 요거만 적으면 되겠습니다. 5번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출장비 정산서 여기 보면 영업부 과장 박보이고 여기 출장비 정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숙박비가 24만원 들었고 교통비가 12만원 들었습니다. 도에서 36만원 들었네요.
8월 20일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8월 20일 거래를 확인한 후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가지급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급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8월 20일 일반 전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갔더니 30만원 있었습니다. 30만원. 그래서 일단 차변엔 여비교통비 36만원, 가지급금은 30만원, 거래처 코드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과된 금액 3만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0일 여기 가지급금 나와있죠. 30만원 박보희한테 30만원 송금을 했네요. 그러면 8월 22일 날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36만원, 대변엔 가지급금 플러스 박보희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101, 방향키로 가서 6만원, 60 플러스 엔터. 6번 신용카드 매입 자료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자료 설명: 매출 거래처 주식회사 임원의 학원의 방문용 선물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로 기록됐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요건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래처의 방문용 선물이기 때문에 불공 매입사항입니다. 불공 매입사항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접대비로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엔 접대비가 62,700원이 되고 대변엔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62,700원. 이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8월 23일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 62,700원, 대변에 미지급금 플러스 삼성카드 62,700원. 부가가치세 문제입니다. 1번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인데 거래 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품목은 통기타와 전자기타입니다. 자료 설명은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대금 중 62만 5천원 자기압 수표로 받고 현금 받았습니다.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평가 문제는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여 입력하라. 왜냐하면 분명히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2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 문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되고 품명은 복수거래키를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거래처는 해피홀릭이 되고, 전자세금에 전자발행 체크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분계유형은 혼합입니다. 아까 자기압수표를 받은 건 현금이 되고 잔액은 보통 예금이 되는데
이 보통예금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은행 거래처 코드를 변경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거래일자는 9월 5일 0905, 유형은 과세매출 11번이 되고 품명은 2개이기 때문에 여기 복수거래를 클릭합니다. 품명에 먼저 통기타 수량 30개, 단가 15만원, 그리고 전자기타 수량은 10개, 단가는 42만 5천원, 엔터. 그리고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래처 플러스 해피홀릭, 해피홀릭. 전자발행 입력하면 안됩니다. 이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차변에 62만 5천원 자기합수 받았기 때문에 현금입니다. 101 62만 5천원. 또 차변에 보통예금 받았죠. 보통예금 103. 금액은 여기 차액 떠있죠. 차액 쓰면 됩니다. 900만원. 9 플러스 엔터. 중요한 건 여기 분계를 고쳐야 되겠죠. 분계해서 이게 보통예금 여기 해피홀릭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은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냥 엔터 치면 그냥 넘어가는데 반드시 여기서 국민은행 바꿔줘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예금. 또 당좌가 아니고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엔터 해서 여기 보통예금에 대해서 거래처가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변경돼야 되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습니다.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부가세 2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클릭합니다. 일자는 9월 5일입니다. 0905 또 0905 그리고 엔터 쭉 치면 됩니다. 나와있죠. 자, 발행할 땐 여기를 체크합니다. 체크를 하고 전자 발행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발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발행됐다고 나와있죠. 확인.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미전송을 클릭을 하고 매출을 조회합니다. 발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미전송 매출이 이제는 없습니다. 미전송 체크를 없애고 전송을 클릭해서 매출을 조회하면 이렇게 전송 성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고 여기도 창을 닫습니다. 여기 지금 전자세금에 전자발행 안 나왔죠? 이건 아까 띄워놓은 창이라서 썼습니다. 다시 한번 0905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전자발행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매출거래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네요. 발행이 된 겁니다. 전자피아노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나와 있고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자료 설명. 전자피아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걸로 간주해서 전자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 되면서 분계 유형은 외상이 되겠습니다. 거래 유형은 과세 매출 11번이 되고 전자세금에 전자입력 표시를 하고 그리고 분계 유형은 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계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9월 10일 거래유형 과세매출 11번이 되고 전자피아노 수량 10개 단가 80만원 거래처 코드 플러스 루루악기 전자발행하라 했죠. 전자발행 밑에 1번입니다. 전자입력 1번 분계는 외상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계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매입거래입니다.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품목은 갈비세트, 수량, 단가, 금액 나와 있고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자료 설명 친절마트에서 갈비세트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계산서이다. 면세 매입 갈비세트 중 한 개는 직원 생일선물로 지급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3개는 우수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하였다. 접대비입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거래 유형은 면세 매입이 되고 품명 갈비세트 그리고 수량 단가 쓰니까 공급가액이 나와 있고 부가세가 없습니다. 거래처 친절마트고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죠. 분계 유형은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상품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바꾸고 대변은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9월 12일 면세매입 53번입니다. 53번 품명은 갈비세트 수량 4개 단가는 15만원 거래처 플러스 친절마트 전자 아니지요.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상품이 아니고 일단은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15만원 또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45만원 450 플러스 엔터 대변에 미지급금 60만원 60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분계해 보면 미지급 나와 있죠. 매입거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과세 매입 아니면 불공 매입입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으면 불공 매입인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등기 비용입니다. 그리고 외상입니다. 공급가액은 100만원, 세액 10만원입니다. 자료 설명 상품 창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의 등기 비용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토지에 대한 등기 비용입니다. 토지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월말에 지급한다 했기 때문에 미지급입니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란 말은 이 비용 처리하지 말고 토지 원가에 포함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9월 15일 유형은 불공매입 54번입니다. 54번 불공제 사유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이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되겠습니다. 체크하고 선택 품명은 등기비용 공급가액은 100만원입니다. 거래처 플러스 최고 법무법인 최고입니다. 전자발행 전자입력 1번 분계는 혼합 3번입니다. 상품이 아니고 토지입니다. 토지 대변에 미지급금 110만원 1100 플러스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5번 매출거래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카과 매출입니다. 카과 매출 매출거래 신용카드 카과 매출 자료 설명은 상품 피아노를 개인 소비자인 최민채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거래 유형은 카과 매출되고 품명은 피아노 또는 상품. 요 품명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120만원 부가세 12만원 거래처는 최민재가 되고 분계 유형은 혼합으로 하지 말고 카드일 때는 카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혼합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품명하고 분계 유형은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저는 혼합으로 하지 않고 카드로 하겠습니다. 9월 20일 카가 매출 17번 신용카드는 우리카드죠. 우리카드 확인 또 확인 품명은 피아노 카가 매출은 공급가액란에다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132만원 1320 플러스 엔터 그리고 거래처는 플러스 최민채 그리고 전자생에서 없죠. 방향키로 하고 분계는 카드일 때는 카드로 합니다. 카드가 4번이 되겠습니다. 카드일 때는 카드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기를 혼합을 했다. 혼합을 하게 되면 3번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또 차변을 우리가 써줘야 돼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냐면 132만원 그리고 또 혼합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바꿔줘야 돼요. 카드로 우리 카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카드 이렇게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카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카드 4번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계까지 생성이 되는 겁니다. 6번에 매입거래입니다. 카드로 매입했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별되어 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 조건을 갖췄습니다. 자료 설명 영업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책장을 일반 과세 사업자인 스타가구에서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평가 문제는 매입 매출자를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것. 비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비품, 대변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구입했기 때문에 카과 매입이 되는 겁니다. 9월 25일 카과 매입 57번이 되고 신용카드는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 확인 또 확인 품명은 책장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253만원 2530 플러스
엔터 하면 이렇게 부가세가 나옵니다. 거래처 플러스 스타가구 전자세금 아니고 분재는 카드는 카드라 그랬죠. 카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상품을 매입한 게 아니고 비품을 매입했습니다. 비품. 그래서 대변엔 미지급금 삼성카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금 비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혼합을 하게 되면 또 다시 분계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입니다. 보통예금 우리은행 거래 내역을 봤더니 7월 25일 날 삼성세무서에 310만 7,950원 찾아 출금됐습니다. 자료 설명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은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차하여 납부하였다. 평가 문제는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것. 일반 전표 6월 30일 조회했더니 일기 확정 신고 마지막 날이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잡이익이 있습니다. 이 잡이익은 전자신고세 공제입니다. 그리고 미지급세금 310만 7,950원 이거를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7월 25일 날 차변에 미지급세금 310만 7,950원 대변엔 보통예금 310만 7,950원인데 미지급세금도 거래처 코드를 적고 보통예금도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일반 전표 6월 30일을 조회했더니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잡이익 그리고 미지급 세금이 있습니다. 이 미지급 세금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했습니다. 7월 25일 날 0725 차변의 미지급 세금 거래처 플러스 삼성세무서 310만 7,950원 3107-950 대변에 보통예금 103 플러스 우리은행 310만 7,950원 3107-950 엔터. 문제 4번 결산.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지정학기 주식회사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1. 유동성 대체 장기 차입금 내역 대출은행 국민은행 차입번호 1번 대출 시작일은 2018년 4월 17일 대출 만기일은 2021년 4월 16일 대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자료 설명은 2020년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 5천만원의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하였다. 내년 2021년 4월 16일입니다. 결산 정리분계를 입력하시오. 이런 경우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를 감소를 시키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 부채의 감소,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유동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플러스 국민은행 차입번호 1번이죠. 차변에 5천만원 50 플러스 엔터.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플러스 역시 국민은행
차입번호 1번 엔터. 5천만원 50 플러스 엔터. 2번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입니다. 자료 설명은 12월 30일 현재 직원의 퇴직금 추계액은 2천만원이다.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우리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겠습니다. 이 퇴직금 추계액이란 말은 뭐냐 하면 총 지급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총 지급액. 이렇게 추계액이 나올 때는 이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차감합니다. 잔액을 차감한 것이 바로 추가 설정액이 됩니다. 추가 설정액. 이 추가 설정액을 결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확인합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을 조회합니다. 거기에 비유동 부채를 조회하면 비유동 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나옵니다. 1200만원 나왔네요. 그래서 이 2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차감합니다. 1200만원을 차감을 하면은 800만원이 바로 추가 설정액이 됩니다. 이 추가 설정액을 결산에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표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차변에 퇴직급여 8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800만원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합계 잔액시산표를 클릭합니다. 12월 31일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여기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1200만원 있죠? 아까 추계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계액 2000만원에서 마이너스 1200만원을 빼면 800만원이 추가 설정액이 돼서 이것을 결산에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 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에 클릭합니다. 0112 확인.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 찾습니다. 여기 퇴직급여 1200 여기 있습니다. 퇴직급여 1200 얼마냐 하면 800만원. 8 플러스 엔터. 자동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클릭해야 됩니다. 전표 추가 클릭.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냐? 예. 확인. 그리고 창을 닫습니다. 일반 전표 가보면 12월 31일 여기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엔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문제 5번 회계정보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 4월 30일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매입 채무잔액은 얼마인가? 이것은 재무상태표를 제출용으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결산 재무제표 1번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4월 30일 현재죠. 04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알아보려면 여기 제출용을 클릭합니다. 제출용을 클릭하면 여기 나와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30, 524, 640 그리고 매입채무는 유동부채죠. 유동부채 가면 여기 매입채무 59450 나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받을어음 현황 조회입니다. 받을어음 중 7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거래처는 이것은 받을어음 현황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금융자금관리의 받을어음 현황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어음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엔터 쭉 엔터 칩니다. 하면 이렇게 거래처 나와 있고 만기일 나와 있습니다. 만기일이 7월에 도래하는 거 물어봤죠? 여기 하늘최고 주식회사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답안 수록을 클릭합니다. 1번은 3번이고 2번도 3번입니다. 그리고 이론을 답안에 클릭한 다음에 USB 저장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FAT 1급 실기기출문제 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